자, 화성 향남지점 윤선우 PB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추격 저점 매수 전략 가져오신 거 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섹터는 원전. 예, 역시 원전. 어제 이제 빙빙 도는 원전. 시장 테마에서 제일 핫했던 게 이제 원전이랑 네옴시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이제 폴란드 원전 수출을 위한 LOI가 체결이 됐는데 이제 한수원과 이제 폴란드 전력공사, 제퍼과 함께 이제 한국 원전 수출을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뭐 네. APR 1400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원전 개발을 한다는 LOI가 뭐죠? 양해가 MOU죠. MOU. 그러니까 체결을 하겠다라는 거를 미리 이제 교섭하겠다. 교섭을 한. 그래서 이게 그 법적 구속력은 사실 없죠.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 이게 어제 이제 한국과 LOI를 맺으면서 이제 다른 나라와는 LOI를 파기를 한 이제 그런 경우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우선은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원전 기술력 자체가 뭐 중국이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들 비해서 이제 단가도 싸고 기술력도 괜찮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한번 믿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폴란드 쪽뿐만 아니라 이제 체코 두코바니 원전도 이제 11월에 입찰 제안서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한국도 여기에 이제 참전을 할 것 같은데 사업 규모는 이제 8에서 9조 원 정도로 이제 폴란드 원전 수주 대비해서 금액은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이제 유럽 진출을 위한 좀 초석을 다지는 거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현재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프랑스, 이제 한국이 이제 3파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좀 악재가 있었던 게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APR 1400 수출 관련해서 이제 그 소송을 걸었는데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이 있지만 이는 이제 법적인 문제보다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폴란드 1단계, 2단계를 한국에 조금 뺏길 것 같으니까 이제 폴란드 쪽으로 이제 미국에 좀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송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PR 1400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2007년 6월부로 이제 뭐 만료가 됐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의 승소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여지고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패소할 경우에는 이는 원전 쪽에는 이제 조금 더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큰 보여지고 호재죠. 있고 근데 아마 승소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낮다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이긴다는 우리나라 한국이 업체가? 이기는 거죠.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패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국채과제로 이제 2030년까지 10기 정도의 수출을 하겠다라고 네. 해서 이제 2009년 바카라 원전 이후로 이제 13년 만에 이제 원전 수출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전 수출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영국 등 이제 경쟁에 있어서 한국 기술력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보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이가 안 좋은데 이 문제가 좀 해결된다면은 여기서도 이제 미국과 한국이 같이 들어가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어제 저녁에 장 끝나고 나온 뉴스로는 이제 한수원 사장이 이제 1일 날 핀란드, 네덜란드 그리고 벨기에와 이제 베트남 등 이제 동남아 지역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원전 수출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이 어제 좀 시세를 많이 강하게 보이긴 했지만 좀 한 2, 3일 정도 눌린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더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종목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한전기술 그리고 대한전선, BHI 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탑픽은 역시나 두산에너빌리티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폴란드 1단계 프로젝트에도 이제 일부 주기기를 공급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탑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외에도 좀 건설사 쪽으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현대건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폴란드 2단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건설사가 지금 참여하게 될지 추후에 확인 작업이 필요하긴 하나 원전을 짓던 뭐 네옴시티를 짓던 예, 예. 건설의 노하우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5월에 EPC 우선 참여 협상권을 포함한 업무 협약을 맺은 바가 있어서 아마 1단계의 프로젝트에도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또 네옴시티나 원전 이쪽으로도 좀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 뭐 하여튼 원전, 네, 요 테마는 워낙 센 테마인데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그럼 또 네옴시티로. 네. 자, 뭐 시장이 이거라도 뭐라도 찾아야 되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네. 뭐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했지만은 시장에서 뭔가 좀 이런 그 강력한 뭐 강력하다 보면 시장이 좀 최근에 재미가 없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강력한 뭔가 시장을 끌어당길 수 있는 뭐 테마가 됐든 업종이 됐든 이런 거 중에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뭐 이전에 사실 항상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는 국면에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시장이 또 어떤 반등의 동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역시 저는
저는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다시 그럼 가서 추가 초점에서 이동 팀장님 전략은 네옴시티도 아까 광범위한 전략들 뭐 관련성을 얘기했지만 이 컨텐츠 네. 있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예, 사실 이제 뭐 컨텐츠 업종 뭐 여러 번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은 결국 그 주가는 지금 최근에 바닥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내일이면은 이번 예. 주에 지난 주말에 또 예. 언급하기는 껄끄럽습니다만 대형 참사가 있었고, 그쵸. 네, 그게 또 컨텐츠 영향을 업종에는 주죠. 심리적으로 예. 영향을 주죠. 뭐, 근데 뭐 주가가 되게서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좀 그 지금은 약간 좀 오히려 조금 이제 이쪽이 관심을 좀 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길게 봤을 때는 하나의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OTT 업체들의 경쟁력, 차별화된 그 어떤 그 컨텐츠가 필요한 그런 이제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뭐 글로벌 OTT 업체들이 계속해서 런칭을 하고 있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결국 그러기 때문에 양질의 킬러 컨텐츠를 확보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이번에 넷플릭스의 실적에서도 이제 나타났듯이 아시아 시장이 굉장히 넷플릭스나 이런 그 글로벌 OTT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됐어요. 사실 이제 이미 뭐 구미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이 나타난 상황에서 네. 이제 아직까지 성장성이 큰 이런 그 아시아 시장의 어떤 그 지역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드라마라든가 컨텐츠의 인기가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OTT 업체들한테는 우리나라 컨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된 거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글로벌 기업의 현지화 그리고 이제 로컬 컨텐츠의 세계화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뭐 요번에 이제 우영우라든가 이런 그 히트작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런 컨텐츠의 대작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점점 더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 거죠. 드라마가 됐든 아니면 뭐 예능이 됐든 간에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고 또 복수 플랫폼의 효과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수요가 우위를 보이는 이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가성비가 좋으면서 다양한 장르 또 소재 또 퀄리티 높은 컨텐츠의 공급이 가능한 이런 우리나라 업체들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내년에 계속해서 수혜를 더 강하게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지금 앞에서 양께서 말씀하신 지금 조금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덜하고 주가가 좀 아직까지 못 가고 있을 때 이런 컨텐츠 업종들에 대해서는 지금 좀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다음 주 예. 만약에 이제 큰 이 FOMC 빅 이벤트가 뭐 무난하다면 네, 다음 주는 컨텐츠가 부응이 또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 최근에 때문에 제가 그 예. 너튜브를 보는데 이제 그 티빙 오리지널인가요? 예. 목숨이라는 진선균 배우가 예. 하는 뭐 방금 저기 화면에 나왔었어요. 아, 그랬나요? 예. 아, 죄송해요. 몸값. 몸값. 네, 예. 목숨이 아니라 몸값. 예. 죄송해요. 아, 한 장씩 또 틀리는데 몸값 그 원테이킹 이게 예. 촬영 기법으로 하는데 굉장히 긴장감이 있더라고요. 네. 뭐 이제 그런 것들 저렇게 특정 이제 영화를 홍보하는 네. 것은 아닙니다. 네. 네.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고. 네. 하여튼 저런 컨텐츠들이 다시 부응하면은 네. 자, 7번으로 가집니다. 7번은 현대 모비스의 질문인데